처음으로 이제 이 초음파를 디지털화 해보자. 그게 이제 첫 시작이었고, 아날로그 쪽인 그 장비들을 다 디지털로 바꾸는 게 저희 이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힐세련의 대표 유정원입니다. 저는 공학, 물리학, 전자공학을 전공을 하고 20년 전에 IT 벤처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세 창업가, 그리고 또 뒤늦은 나이에 의학을 공부를 해서 2세가 돼서 임상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휴대용 초음파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2014년에 힐세련을 창업을 해서 휴대용 초음파를 세계 최초로 이제 출시를 해서 지금까지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 임상 의사로 근무를 했고, 제 전공 자체가 의료 영상이고 또 공학도 출신이기 때문에 의료의 이제 큰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는 의료가 되게 보수적인 영역이에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IT와 의료가 이제 융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일찍 갖게 됐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초음파를 디지털화 해보자. 그게 이제 첫 시작이었고, 저희는 이제 초음파만 하지는 않고요. 의료 전반적인 부분의 디지털화, 요즘 이제 디지털 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힐세련이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초음파를 이제 디지털화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붙이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더해서 지금 데이터 플랫폼 쪽도 현재 이제 런칭 준비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각종 이 아날로그 쪽인 그 장비들을 다 디지털로 바꾸는 게 저희 이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 휴대용 초음파라는 분야를 먼저 이제 시작을 하면서 2014년에 출시하고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어떤 새로운 컨셉의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세상에 전파시킨다라는 건 특히나 이제 보수적인 의료에선 대단히 힘든 일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몸으로 느꼈는데, 여기에는 뭐 좋다, 혁신적이다라고 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평가들이 얼리 어댑터 시기에서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마켓으로 딱 진입하는 시점이다. 거의 올해가 원년이다. 경쟁도 이제 점점 더 치열해질 거다. 더불어서 휴대용 초음파 분야뿐만 아니라 학습용, 의료용 데이터들을 모아서 또 공급하는 그런 그 플랫폼 사업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초음파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패치를 또 개발하는 쪽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내년에는 이제 IPO도 준비를 하고, 뭐 IPO는 뭐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IPO를 통해서 또 좋은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경쟁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게 저희 현재 이제 그 진행 예정입니다. 올 말쯤 해서 이제 신제품을 좀 저희가 한 3년 동안 이제 연구 개발을 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핸드헬드 초음파, 즉 휴대용 초음파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낼 거다. 또 디자인도 좀 이쁘게 하고 더 작게 만들어서 휴대성도 좀 강조하는 제품을 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휴대용 그 스마트폰 베이스의 초음파를 만든 기술력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이 뇌혈관계, 특히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혈관의 혈류 속도의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뇌졸중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초음파 베이스긴 합니다. 혈류 속도를 재는 1억이 넘는 장비로 1시간이 넘게 걸려가지고 그 중환자실에서 이걸 재야 되는데 되게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거를 스마트 패치 형태로 만들면, 그러면 누구나 이제 간호사들이 붙여놓으면 뭐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뭐 며칠에 한 번씩 재서 그걸 자동으로 혈류 속도가 어떤지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는 퇴원하셔서 집에서도 혈압, 당뇨처럼 손쉽게 잴 수 있는 그런 그 스마트 모니터링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고, 저희가 그 사업을 주도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이라는 게 대단히 보수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이나 사업은 단 1%의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는 뭐 1%, 0.5%가 돼도 사실 그런 작은 확률을 가지고 베팅을 해서 뛰어들고 뭔가를 이뤄내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의사라는 그 학문 자체는 1%, 2%가 아니고 10%의 뭐 부작용만 있어도 들어가면 안 되는 보수적인 학문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개발을 해볼게 하고 이제 선뜻 뛰어든다라고 하면 의학 쪽은 좀 보수적인 교육도 받고 또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이제 못 뛰어들거나 제약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스스로 이렇게 좀 한계를 거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의사 CEO들의 이제 태생적인 단점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의사 CEO 분들이 이제 의학 자체는 잘 아시지만 그런 비즈니스 구조가 좀 약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끊임없이 보강을 해야 되고, 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뭐 저는 운이 좋았지만 일반적인 의사 CEO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학적인 부분들은 또 약하시니까 AI든 또는 뭐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 자체를 개발하실 필요는 없지만 개발자들과의 소통을 이제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의학은 인증이라는 또 벽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증 관련해서도 또 많이 지식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사로서는 이제 보강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학도나 의사보단 당연히 CEO 쪽인데 CEO 중에서도 저는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제 뭐 성공하면 또 뭐 끝이야가 아니라 또 이제 또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관련된 분들을 또 모아서 팀워크를 이룰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를 표현하는 단어는 꿈 중독자입니다. 좀 철 없이 지금도 계속 꿈을 꾸고 있고요. 그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분야는 뭐 제가 잘할 자신이 없고 뇌과학이나 또 아까 의학의 디지털화나 또는 이제 심지어 저는 이제 우주 사업에도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아직 인류가 좀 많은 성과를 못 낸 영역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결국은 무에서 유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좌절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꿈을 꾸고 거기에 이제 맞추어서 뭐 창업이든 또는 여러 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을 또 연구개발이든 끊임없이 나가는 게 제가 제 이제 평생을 걸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못 말리는 꿈 중독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 발전은 선진국에 속하는데도 의료 시장은 크기가 되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한 3,000개 있는 의료기기 회사들이 대부분 영세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뭐 IT 기술도 뛰어나고 분명히 이제 잘할 수 있는 영역인데도 헬스케어 사업 자체가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뭐 의사 CEO가 됐든 또는 이제 공학도 CEO들이 되셨든 많은 회사가 나와서 한국의 헬스케어 비즈니스가 좀 글로벌 경쟁력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의 의료의 우수성을 또 많이 보셨고, 더 중요한 건 한국에 있는 이제 사업가들이 글로벌 시장이 크구나 이걸 좀 깨닫는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위기는 기회라고 잘 기회로 삼아서 한국의 의료 산업이 이제 영세성을 좀 탈피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딱 가질 수 있는 원년이 됐습니다.